올바른 탄수화물 조절로 내 몸 리셋.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자는 출세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에서 한창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만자들을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인간이라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풍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만자는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당질 중독에 빠져 당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중독된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서 당질이란 단순히 설탕 같은 달콤한 종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자를 만드는 당질의 대부분은 밥, 빵, 면류 등 달콤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질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마르고 젊은 여성 중에도 중증 중독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들 중에는 편의점에서 산 탄산음료나 주스, 스낵 과자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뇌 상태 때문입니다. 당질 중독은 약물 중독처럼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중증 환자가 되고 그런 환자가 현대사회에 넘쳐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심각한 병을 얻게 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당질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서운 것으로 당뇨병과 상관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됩니다. 비만은 당질 중독이 원인이며 의지와는 관계없다. 또 타고난 체질과도 관계없다. 단지 원인 물질이 곳곳에 흘러넘치는 데서 기인하는 지극히 익숙한 사회 문제일 뿐이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이 비만이 된다고 알고 있는 한 체중 조절을 하긴 어렵다. 뇌가 밥이나 면류 같은 탄수화물, 달콤한 청량음료, 스낵 과자 등의 당질을 섭취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중독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살이 쪘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비만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당질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섭취하면 체중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당질을 전혀 섭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즉시 에너지로 변환되는 당질을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는 것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해서 혈당치를 급상승시키고 이후 혈당치가 급강화되어 또다시 당질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의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이 문제다. 참고로 우동 한 그릇에는 약 57g의 당질이 들어있다. 우동으로 가볍게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설탕 14개를 먹는 셈이다. 농경 시절과 달리 지금의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당질이 필요하지 않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사는 사실상 DNA를 거스르고 있다. 지복점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소비점, 즉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지점을 의미한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증가하므로 사람은 순간적으로 들뜨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복점이다. 지복점을 기억한 뇌는 또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라며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말하자면 뇌가 지배당한 것이다. 지복점까지 혈당이 상승하는 식품을 만들면 사람들은 더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청량음료 제조회사는 당질을 얼마만큼 섞어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지복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식품은 당신을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때문에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전 세계 고객이 아이패드에 열중하는 이유가 중독성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편의점을 살짝 들여다보면 삼각김밥, 단팥빵, 케이크, 스낵 과자, 컵라면 등
당질 덩어리라고 하기에 걸맞은 식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런 환경에서 당질에 중독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의식하지 않고 먹다 보면 대부분 중독에 빠진다. 누구라도 아주 쉽게 맛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중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증이 될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것이 당질 중독이다. 두뇌 회전을 위해 당질이 필요하다는 말은 악마의 거짓말.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뇌 회전이 어려워지진 않는다. 당신이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단 것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안 돼요. 정말로 단 것을 먹어야 두뇌 회전이 잘 되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건 이미 당질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다. 중독되었기 때문에 당질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당질의 경우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갈증으로 이어진다. 먹을수록 뇌가 중독되어 더욱더 먹고 싶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중독도 중증이 될수록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고통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시작은 문득 집어든 과자 한 봉지. 신경질을 잘 내는 성격도 당질이 만든다. 신경질을 내기 전에 당질을 섭취하지 않아서 신경질이 나는지 생각해본다. 또한 신경질을 내면서도 당질을 계속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당질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깨닫는 순간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어쩌면 내가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영리한 생각이다. 액체 상태의 당질은 악마의 식품이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것은 지방질이 아니라 당질이다. 기름기 많은 스테이크 200g보다 삼각김밥 1개, 메밀국수 1인분이 더 살이 찐다. 탄수화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 동안에는 살이 빠질 수 없다. 당질을 제한하면 비만이 해소되고 여러 가지 무서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온통 좋은 것뿐이다. 극도로 당질 섭취량을 줄여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근육까지 사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는다. 비만과 당질 중독은 치료법이 거의 같다. 운동을 하면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뇌를 치료하지 않으면 본질적인 비만을 해소하지 못한다. 스트레스 사회에서는 누구나 중독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지력에 기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뿌리 채소를 제외한 채소, 버섯, 해조류, 콩류, 육류, 생선, 두부는 혈당치를 거의 올리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밥,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고구마 등의 당질이 많은 뿌리채소, 호박 등의 당질이 많은 채소,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청량음료수 등은 혈당치를 크게 상승시킨다.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음식에 당질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탄수화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같은 것을 먹어두면 혈당치가 잘 오르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 식사할 때는 먼저 채소와 단백질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자.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지금까지 당질 섭취를 위해 써왔던 돈을 보상으로 바꾼다. 만약 퇴근길에 라면을 먹는 것이 습관이었다면 먹지 않는 날에는 보상으로 그 금액만큼 저축한다. 물론 참지 못하고 라면을 먹어버렸다면 그날의 저축액은 영원히 든다. 모인 보상금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면 즉시 스스로에게 상품을 안겨준다. 나는 먹을 수 없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주체적인 발상이 중요하다. 이것은 의지를 강하게 가져라는 뜻이 아니다. 사소한 언어 선택 하나에도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용하자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중독된 뇌를 상대할 때는 여러 가지 작은 요령도 필요하다. 먹은 즉시 운동으로 제거하기. 먹은 직후 운동을 하면 혈당치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
당질을 먹기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면 혈당치가 오르기 시작하므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바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 당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당뇨병이나 비만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우리 몸에는 달콤한 액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비교적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맥주다. 나는 오로지 쌉쌀한 맛의 화이트 와인을 즐긴다. 당질 중독에 빠져있으면 술 기운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라면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기 쉬우니 주의하자. 다이어트 콜라를 비롯한 달콤한 청량음료는 평생 마시지 않는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자.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 끊기, 봉지과자, 쿠키 등 과자를 절대 먹지 않기. 본인이 사 먹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 건네주는 것도 받지 말자. 유혹을 못 견디고 당질을 섭취해버리면 요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담담하게 계속 해나가자. 살이 빠지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상상하고 종이에 써보자. 마키타 젠지 저자의 당질 중독이란 책이었어요. 맞아요. 슈퍼마켓에 가면 과자가 있는 긴 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대형 슈퍼마켓,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곳에 과자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냥 안전하다? 아이들도 먹는 거니까 담배, 술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근데 아니잖아요.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기들도 설탕을 딱 먹고 나면 과잉 행동 이런 걸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막 헬스에 굉장히 관심 많고 막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찍던 미국인 동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애들 설탕 먹으면 좀 난폭해지고 이러지 않냐 이런 얘기하니까 어른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책으로 더 정확하게 읽으니까 과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쉽게 이렇게 반값 할인 이런 걸로 보일 때 특히 과자 같은 건 먹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괜히 막 시도해보고 싶거든요. 집에 막 물건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과자, 당질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로콜라도 인공 감미료가 이렇게 뇌를 속여서 결국에 더 먹게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인공 감미료가 유해 미생물을 늘려서 장을 상하게 한다는 건 몰랐거든요. 장이라는 게 인체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냥 간식은 무조건 몸에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요. 완전히 끊을 순 없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거랑 안 가지고 사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반값 할인으로 나온 새로운 과자,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이런 게 나와도 집어들지 않을 거고 빵은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고 밥도 뭐 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대신 만약에 먹게 되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야채를 먼저 잔뜩 먹고 먹으려고요. 양식 먹을 때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전체 요리를 샐러드로 많이 시키잖아요. 아, 이게 다 영양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케일이랑 시금치 이렇게 믹스된 샐러드에 빠졌는데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 없이 막 화가 나거나 우울하고 침울해지고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피로하고 이런 분들 당을 한번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먹게 된다면 즉시 운동으로 15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움직여서 혈당치를 높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